이제 5회 봅시다. 11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최고창에 1인 4차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모양이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한 네 가지 정도 상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쪽 끝이 올라가야 돼요. 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 분모형, 분자형부터 처리를 해주면은 F0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분계수가 되기 때문에 F'0은 2. 이 두 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건 한번 식과 그림이 같이 다녀야 돼. 0일 때 지나가거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접선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근데 아까 봤다시피 왼쪽 끝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럼 언젠가 다시 올라가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알파라고 놓읍시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뒤에 걸 보면 알아요. 자, fx가 0이 되는 점에 대해서 함수가 경기가 나뉘었기 때문에 0도 문제지만 알파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하나씩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극한값, 분모가 0이 되는 거 가져갔을 때 0이 있었죠. fx분의 x 플러스 1.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여기서 x분의 fx가 2로 갔기 때문에 fx분의 x는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겠죠. 0 집어넣으면 1로 가요. 그래서 K값이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요것도 해보는 거야. 알파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렇게 돼주면은, 아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알파는 보시다시피, 알파는 음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 뒷부분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이게 0으로 가져야 되니까 저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토대로 다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분의 x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은 딱 요 부분이 뒤에다가 빼기 f 마이너스 1을 써주게 되면은 정확히 어디로 가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로 가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가서 나온 결과,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1 앞에 곱해져 있고,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k가 돼야 되니까 k가 2분의 1이란 말이죠.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였다 이 뜻이죠. 그럼 이제 fx는 이제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느냐? 이제 fx는 0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2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2차 함수죠. 뭔지 모르겠으니까 넣읍시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놓고, 자, 안 써먹은 게 뭐예요? 미분계수 갖고 풀어도 되고요. f 프라임 0이죠. f 프라임 0이 2인 거와 이 두 개를 식으로 써도 되고, 또는 뭐 극한으로 풀어도 되겠죠. 식에 집어넣어서. 자, 그냥 미분계수로 합시다. 자, 여기가 우리가 곱의 미분을 쓸 건데, 요것만 좀 전개를 해줄게요.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전개를 하고, 뒷부분은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 이렇게 하죠. 앞에 건 미분해봐. 그럼 2x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건 미분하면, 뒤에 건 그대로 있어야지. 자, 그리고 이제 앞에 게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죠. 2x 플러스 a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제 넣어봐요. f 프라임 0은 어떻게 되죠? 어차피 뒷부분 0이고요. 여기만 넣으면 돼. b만 남아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아까 2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0으로 가고 여기만 넣으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b가 2니까 이렇게 될 거란지.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고, 여기가 3 빼기 a가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fx가 결정이 됐죠. 지금 f1 구하는 거고, 여기 fx 자리에 뭐가 돼요? a에 1이 들어갔고 b에 2가 들어갔어. 여기 1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1 집어넣으면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 1, 4니까 4가 1, 1, 2니까 4가 돼서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 8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요 부분, 요거를 알아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문제 봅시다. 12번. 자, 뭐 저런 관계가 있으면 중견했고,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합이 0이 된다. 그럼 A6과 A8을 먼저 정해줘야 될 거야.
그럼 A6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자, A6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A7이 어떻게 됩니까? A7은 A6 빼기 8이 되거나 A 제곱이 되는데 A6의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A8로 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볼 수가 있겠죠. A7이 이건데 A7이 0보다 크면은 그러면 이제 A8은 어떻게 돼요? A8 요거는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8을 또 빼는 거니까 이때는 A6 빼기 16 얘가 A8이 될 거고 자 이게 만약에 음수다. 얘가 음수가 된다면은 이걸 제곱해 주면 되겠죠. A6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6의 제곱이 나왔다면은 야 근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죠. 지금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지. 이거는 괜히 썼네요. 자, A6이 0보다 크면 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아직 할 필요가 없었죠. 여기서 둘로 나뉘는 거지. 자, A8하고 더해서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케이스가 되면은 A6 더하기 A6 빼기 16이 0이 돼야 되니까 A6 값이 8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8이 되면 이거 만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는 게 되고. 두 번째, 이쪽으로 갔다면은 A6 더하기 A6 마이너스 8의 제곱이 0이 돼줘야 되고. 그러면 이건 A6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16 이거 있으니까 15 되겠죠. 15A6 플러스 64는 0이 된다. 자 그런데 이 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판별식 조사해 볼 거야. 판별식 조사해 주면 15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64인데 15의 제곱이 얼마야? 225예요. 이거 곱해 주면 256이라고. 판별식이 음수가 되니까 이거 만족하는 실수가 없죠. 지금 모든 항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실수가 안 되면 안 되죠. 이건 탈락이야. 그래서 일단 가능한 값은 A6이 8이 된다. 자, 두 번째 A6이 만약에 음수라면은 A7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면 요거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A6의 제곱이 돼. 제곱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8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A6의 제곱에서 8을 빼주면 되지. 그러면 A6하고 A8 요거니까 A6의 제곱 빼기 8이 0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A6 마이너스 8은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정수는 나오지가 않는다. 결론은 뭐가 돼요? A6이 8이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1단계가 끝났어요. 일단 A6이 8인 걸 알아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2단계 A6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A6, A5, A4, A3, A2, A1까지 가는 거고 이게 8인 걸 알았어. 자, 이게 8이란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면 돼요? 이게 이제 A5가 될 건데 A5가 양수면은 여기 넘겨주면 8을 더해주면 되죠. 양수면 여기다 8을 더해주면 돼. 16. 그 다음에 A1이 음수면은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아니면 아예 관계를 바꿔 써볼 거예요. 여기서 아예 관계를 AN 위주로 봐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AN 위주로 봐주면 AN 플러스 1 넘겨서 플러스 8이 돼요. 언제? AN 값이 양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단 요게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루트를 씌워주고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 AN이 음수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나갈 때는 줄여서 이제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죠. 이게 줄여줄 때는 8을 더하든가 아니면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8을 더해준 거고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데 모든 항이 정수라고 그랬죠. 정수 아니고 제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또 8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8을 더해주면은 24가 되고요.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붙여요. 가능하죠. 이건 마이너스 4. 또 마찬가지야. 8을 더해주면 32. 자, 루트 씌우는 시간 정수가 아니니까 이게 안 되겠고. 자, 이건 8만 더해주면 되겠죠. 8 더해주면은 4가 되겠죠. 음수라서 루트로 씌울 수가 없지. 자,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8 더해주면 40이 되고요. 루트 씌우는 게 정수가 아니죠. 자, 8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고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찬가지 8 더해주면 48이고 루트 씌운 건 의미가 없고요. 8 더해주면 20이고 루트 씌운 건 의미가 없고 8 더해주면 6이고 루트는 씌우지도 못하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이 존재할 거고 48과 20 그리고 6을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고요. 74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일단 이 관계를 통해서 A 6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 이제 거꾸로 진행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 이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0부터 3까지만 하겠다는 뜻이고, 양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fx는 t 또는 fx가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fx의 그림이 가운데 2가 있고요. 지금 파이가 붙었기 때문에 주기가 3이죠. 그러니까 3번 반복, 주기가 2죠. 2. 주기가 2인데 3이니까 한 번 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돌고 반번 가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꼭대기층이 얼마입니까? 3을 더해주면 5가 되고 밑에 층이 얼마예요?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이야. t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t를 하나 거주게 되면 어딘가 이렇게 t를 거주게 되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t를 거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t를 두 번 긋게 되고 또 여기 이제 위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과 관계, 5와의 관계 다 따져주려면 귀찮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t를 한 번 꺼서 끝내게. 다시 말해서 이 뒤쪽 부분을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자고. 마이너스 2분의 fx가 t. 그래서 그래프를 얘하고 얘를 그린 다음에 t는 한 번을 긋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만 잘 그리면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2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5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아까 봤다시피 그림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0에서 3까지일 때 주기가 2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자, 아까 그 식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는 기준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 기준이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x축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이 있고 뒤집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밑에 나온 부분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t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 필요도 없고요. 여기만 잘 보면 돼요. 여기만. 그럼 여기 어디까지 올라와요? 2까지 올라오죠.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니까. 그래서 그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00 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또 어떤 점이냐면 둘이 만나는 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F하고 마이너스 2분의 F가 만나는 점이고 넘겨주면 2분의 3F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만나는 점은 X축과의 교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을 거주면은 이런 식이 된다고요. 여기 1인 거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X축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된다고. 자, 대충 개혁 파악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조금 더 예쁘게 그려놓읍시다. 어떻게 알아냈어요? 여기 X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 출발이 어디서 했냐면은 아까 여기 2에서 했죠. 그러니까 1, 2, 3, 4, 5로 본다면은 출발을 2에서 했어. 2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3칸 자르면 1, 2, 3까지 잘라놓고 여기를 지나면서 fx의 그림은 여기 5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5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이죠. 아까 여기 f가 0이 되는 점이 있는데 fx가 0이 되는 점은 그러니까 fx 요 값이 0이 되는 점이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점인데 그냥
대충 합시다. 요점 찾는 거야. 이건 x축과 교점. x축과 교점은 그 fx 값이 뭐가 되는 점이에요? fx가 0이 되는 점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 sin 파이 x죠. 3 sin 파이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이지. 그러니까 sin 값이 뭐 대충 sin 파이 x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이 정도 값이죠.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뭐 대충 여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밑에 건 그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림이었었고, 요 부분 아까 여기 이 x축과 여기서 f가 0이 되는 점에서 둘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 올렸고, 이 마이너스 2분의 fx는 최고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2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남는 것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라고. 아까 그걸 지우지 말고 할 거랬나?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이게 훨씬 편하죠. 이러면 t를 한 번만 그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t가 좀 줄입시다. t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t 값을 이렇게 위로 지나가 버리면은 교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gt, 뒷부분이 개수고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합이 저 앞에 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0 빼기 0이니까 할 게 없죠. 이게 0 빼기 0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예요? 교점 2개고, 교점이 2개니까 교점 2개를 뺄 거고요. 두근의 합은 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대칭성 이용해 주면 돼. 가운데 1.5가 있죠. 가운데 1.5, 2분의 3이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의 합이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 빼기 2가 돼서 1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교점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왔고, 마찬가지야. 여기하고 여기가 대칭이고 여기하고 여기 대칭이니까 2개 더해주면 3 나오니까 답은 6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었죠. 여기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아이고, 뭐야. 자, 여기를 지나갈 때, 높이를 너무 높게 그렸네요. 선을 먼저 걸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 교점 몇 개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겼고, 자, 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랑 여기 더하면 6, 여기하고 여기도, 6이 아니라 3, 여기 2개에 대해서 3 2번이니까 6이 있는데, 가운데 그냥 더 있죠. 그러니까, 6에다가 누가 추가돼요? 2분의 3이 추가되는 거지. 그러면 7.5에서 5를 뺐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여기로 지나가 버리면 교점은 몇 개예요? 4개고요. 그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양쪽에 합쳐서 3, 이렇게 3이기 때문에 6이 되니까 얘랑 상황이 똑같죠. 얘도 2가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가는 것은 교점 몇 개예요? 2개고, 두근의 합은 3이 될 거예요. 1이 되니까 됐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지나가는 건 0이 되겠지. 자,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온 게 얼마예요? 2.5.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 거로 위에 t 그리고 뒤에 밑에다 마이너스 2분의 t도 차근차근 그려주면 되는데, 이런 그 개수나 합을 구하는 데는 한 번에 꺼서 끝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풀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자, 14번은 키우고. 자, 최고차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자, fx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 이렇게 통과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죠. 거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서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f-1은 0이란 뜻이고, 여기는 이제 결국 뭐가 돼? fx의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두실근이다. 절대값에서 0이 되는 두실근이라는 얘기는 두 번 만났는데 뒤집어 깐 것도 역시 두 번 만났다. 그러면 원래 두 번 만났어야 되죠.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리고 fx가 0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돼.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밑에서 먼저 접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꺾었을 때, 뒤집었을 때 꺾이는 점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알파라고 놓읍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서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 그림이 이쪽이 꺾여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 근데 두실근의 합이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알파는 더 작은 음수기 때문에 합이 1보다 클 수가 없죠. 이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합이 1보다 크려면 알파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2보다 큰 쪽에 있어야지만 합이 1보다 크겠죠. 자, 그 다음 얘까지 나와있네요. F2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러니까 F2 여기서 긋고 옆으로 찍었을 때 근이 3개인데 지금 몇 개예요? 그러면 5개가 되죠. 자,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요? 바로 2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면 근 3개 맞잖아. 자, 이렇게 해서 가나 다까지 해서 fx의 모양이 정해졌어요. 어떤 뜻이죠? 이렇게 되고요. 뚫고 올라왔다가 접하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얼마요? 자, 여기가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록이 바뀌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3등분 된다고 그랬죠? 연장선 그어서 만나는 것까지 해주면 여기까지 4등분이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만큼이 3만큼 왔기 때문에 그게 2배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3, 3, 6을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8이네. 그러면 fx 최고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fx의 식이 완전히 나와요. fx는 x 플러스 1이고 x 빼기 8의 세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 gx가 이런 그래프를 2를 기준으로 2보다 적은 쪽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주시고 2보다 큰 쪽은 내비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x 이퀄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른쪽은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내비뒀다고. 이쪽은 이렇게 내비뒀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평행이동해서 맞춘 건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미분계수가 0이니까 평행이동해서 여기를 맞춰줄 수 있는 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평행이동해서 1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아까 여기 이 좌표가 여기가 8,0이 되는 자리였어요. 얘를 어디로 옮겨야 돼? 2, 자, 2를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2를 넣어주면 여기가 3이고요. 2를 넣어주면은 숫자가 커. 이게 세제곱이지. 제곱이죠. 3 곱하기 여기다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36인가? 2를 넣었으니까 3 곱하기 6의 제곱은 36 맞죠? 숫자 크냐 이렇게? 그러면 얼마야? 108. 이제 큰 수가 나오네. 2, 108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옮겨야 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y축 방향으로는 108만큼 옮겨야 돼. 자, 그러면 뭐예요? 둘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둘을 더해주면 102. 숫자 커서 당황했는 적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2가 답이 되겠다. 다음 15번. 자, 자연수 A, 1보다 큰 자연수예요. 1보다 큰 자연수 A와 정수 B, B는 정수래.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있다. 자, fx를 y = x의 대칭 이동한 곡선, 역함수 구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걸 hx라고 그랬으니까 이 fx가 뭐였어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a라는 이게 fx의 그래프였죠. xy 바꿉시다. 로그 2의 y 플러스 a. 정리 다시 해주면은 y 플러스 a가 뭐가 되는 거죠? 2의 x승. 따라서 y는 2의 x승 빼기 a라는 식이 나와요.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g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랑 hx는 저 지수함수니까 4의 x승 플러스 8분의 b라고 적으시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2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럼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t제곱이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a 더하기 8분의 b는 0이 된다. 자, 이게 만족하는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점이 나와야 돼. 자, t가 아니죠. x죠, x. t는 치환한 값이고, 문제는 계속 x 값이니까 이 x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교점이 생기려면은. 자, 그럼 이때 t가 어떻게 돼요? t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데, 얘는 서로 다른 두 뭐가 돼요, 이것은? x가 실근이면 t는 뭐가 되는 거죠? 양근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두 근이 모두 양을 가질 조건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을 갖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이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 이렇게 두근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는 세 가지를 조사한다.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중근 안 걸러냈으면 등호 집어넣어야 되고, 서로 다른 그러면 등호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고, 합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곱이 양수가 되면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합이 양수면 둘 중에 하나죠. 같이 플러스, 곱이죠. 곱이 양수면 둘이 같은 부호야. 근데 우리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중에 뭘 골라내야 돼요? 합이 양수인 거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두 개 문제집 판별식은 왜 하느냐? 이런 게 가끔 생겨요. 알파 값이 1 플러스 i고 베타가 1 마이너스 i라고 해봐요. 이렇게 허수를 데리고 오게 되면 합을 했을 때 2가 되고 곱을 해주면은 1 제곱 해주면서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이게 2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이 양수고 곱도 양수인데 결국 근데 뭐야? 근데 실근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판별식까지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 이제 두근이 양, 두근이 뭐 두근이 다른 부호,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나온 게 볼까요? 그러면 두근이 모두 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음이라는 얘기는 아까 했었죠? 자, 곱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근데 둘 다 음수인 거니까 합은 음수가 돼야 되고, 허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이 다른 부호. 두근이 다른 부호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거죠? 음수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두근의 곱은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뭐죠? a분의 c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당연히 a는 양수 놓고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곱이 음수라는 건 누가 음수라는 얘기냐? a분의 c가 이게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음수가 되면 결국 ac도 뭐가 되겠어요? 뭐 a가 뭐 양수든 아니든 큰 의미가 없네요. 이게 음수면 ac가 역시 음수가 돼.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돼? 음수를 뺐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를 이거 이제 두근이 양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걸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고,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 0이 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 자, 우리가 이제 근의 위치를 볼 때는 뭐만 보면 되냐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요 세 가지를 정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 등호 빼시고. 그 다음에 대는 대칭 축이에요. 축이 지금 뭐냐면 저 중점이잖아, 알파 베타에.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조건이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값은 F0일 때 함수값이 여기 위에 있으면 되거든. F0은 C인데 아까 말했잖아. 방정식 풀 때, 이거 지웠네. 우리가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놓고 풀 때 이걸 굳이 음수로 만들어 놓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양수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가 0보다 크다는 같은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축의 방향만 바뀌면 되는 거고, 두근이 다른 부호라면 이렇게 돼 있고, 이 두근이 다른 부호일 때는 중간에 함수값만 처리하면 되거든. F0이 0보다 적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울 때 했던 내용이다. 자, 뭐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하든지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 아니고 이제 K로 바뀌면, 다른 숫자로 바뀌면 이걸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 자리에 요것만 쳐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조금 간단할 테니까 이걸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1-4배의 a 더하기 8분의 b,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지금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식근이란 말이 있었죠. 두 양근. 두 근의 합은 근거대상 1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두 근의 곱 a 더하기 8분의 b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정리 좀 해주면, 8분의 b 위주로 볼게요. 8분의 b 위주로 본다면은 이쪽에서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되고, 이쪽에서는 저 어떻게 되는 거죠? 1보다 여기가 작은 거죠. 4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b. 그러면은 요거 넘겨주면 4분의 1 넘어 a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 빼기 a.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제 8 곱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요 조건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fx가 x축 y축과 둘러싸인 부분, 그 다음에 내부 및 경계까지 포함돼서 좌표가 정수인 점이 8개라고 그랬어요. 자, fx가 뭐였냐면은 요 식이었죠. 그럼 저걸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걸 그릴 건데 a 값이 지금 a 값이 1 이상의 뭐라 그랬죠? 자연수라고 그랬나? 자연수라고 그랬죠. 1보다 큰 자연수. 뭐부터 할 수 있어요? 좋은데. 자, A가 2부터 합시다. A가 2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자, A가 2일 때, 저 위가 안 보이니까 식을 적을게요. 로그 2에 x 플러스 2인 식이었죠. 그럼 정근선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가 정근선. 그럼 지나가는 점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죠? 이렇게 지나가. 이 안에 정수인점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으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죠. 자, 그러면 a 값을 키웁시다. a가 3이 됐을 때. a가 3이 되면은 이렇게 그려주시고, x축, y축 있고요. 점근선이 여기 떨어지죠. 마이너스 3. 여기 지나고, 로그함수 밑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0 되고, 여기 1을 더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죠. 이렇게. 자, 0이 되면 이게 얼마가 돼요? 로그의 3이니까 정수는 아니고, 이 안에 정수는 하나, 둘, x축과 y축 그래프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위에까지 점까지 경계까지 포함 안 됐으니까 그럼 5개가 되니까 이제 안 되겠죠. 자, 이제 a가 3은 되겠죠. 거의 다 왔으니까 a가 4일 때를 봅시다. 자, a 값이 4가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 그려놓으시고 갑자기 3개 바뀌었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점근선. 그럼 마이너스 3 지나가죠. 그림이 이렇게 될 거다.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식이 로그 2에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로그 2에 x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2가 되네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가생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 뭐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얘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죠. 그림을 너무 이렇게 그렸네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1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 그림이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면 9개가 되죠. 이제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8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신이 나갔죠. 마이너스를 여기 적고 또 마이너스로 적었네. 에이, 뭔가 좀 그림이 엉켰다 그랬어. 다시 그릴게요. 정신을 집중해야죠. 정신 집중.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정근선이 마이너스 4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을 지나가야죠. 자, 그리고 아까 했다시피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서 그림이 이렇게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2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1,1 안에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1 때 1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맞잖아. 이 그림이죠. 그리고 a를 더 옮기면 계속 늘어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4가 돼요. 그 4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8분의 b, 4분의 1, 마이너스 4. 자, 여기는 8을 곱하세요. b는 마이너스 32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4가 되고 2가 되죠. 2가 되고 마이너스 32.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딱 이 안에 정수 하나밖에 없네요. b값은 마이너스 31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31.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a 더하기 b. 그러면 마이너스 27.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거는 좀 사용된 개념들이 좋은 개념들이 많으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좀 꼼꼼히 봐서 좀 자기권을 좀 만들어 둡시다. 자, 그리고 몇 번 할지 합니까? 20번. 자, 요거는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할게 그랬었으니까 간단히 이랬던 것 같은데
적어줍시다. 1이에요. BC의 길이 X야. 그리고 CA의 길이, 색깔이 좀 구별이 안 되네. 바꿉시다. 그림은 파란색으로 볼까? 여기 1이에요. 그 다음 여기 BC가 X, BC의 길이가 X. 그 다음에 CA가 3-X, 이렇게 3-X 이렇게 됐네요. 쭉 가다가, 이거는 걸 놓치면 안 돼. AB가 BD. 여기들이네. 그리고 ABC. ABC는 요각이죠? 세타로 넣을게요. 세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여기 돼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뭐 사인 세타는 자동으로 3분의 루트 8, 2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AD가 어디야? 이거 알파로 봅시다. BAD는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CAD,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CAD는 여기, 요만큼은 베타. 그림 좀 키웁시다. 시간 삐뚤삐뚤어지네. 여기만 좀 지워서.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사인 알파 제곱, 사인 베타 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면 되겠고,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뭐 넓이까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그 둘을 적당히 활용해 주면 되겠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거 1이죠. 여기 x죠. 3-x죠. 세타죠. 자, 딱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코사인 법칙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사이드 제곱 1 플러스 x제곱 빼기 2배의 1하고 x 곱하시고 코사인 값, 코사인 3분의 1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x제곱도 지워주니까 땡큐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6x고요 3분의 2x니까 이쪽으로 넘어주면은 8은 1을 빼주고 이거는 6x를 빼주면 되죠. 6에서 3분의 2 빼면 얼마니? 3분의 18 빼기 2니까 3분의 16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x값이 얼마가 나와요? x값이 여기 지워지면은 2니까 2분의 3 나오네. 그러니까 x값이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 필요 없는 것 선질 좀 빼주고, 여기는 x값이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는 2분의 3이 될 거고요. 여기도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된 거지. 자, 그래 놓고 사인 알파가 필요하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하기 전에 요 길이 AD도 좀 구해놔야겠네요. AD 여기도. 자, 여기를 Y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Y 세타니까 이거는 Y 제곱은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깔끔하게 그냥 숫자로 나왔죠.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4가 돼요. 루트를 씌우면 이 자리는 얼마가 돼요? 요 Y 값은 요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됐어요. 자, 이 삼각형에서 지금 사인 알파,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 구하라 그 뜻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필요 없는 선좀 지워주고 필요한 것만 이제 합시다. 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사인 알파. 일단 사인 법칙부터 생각해봐요. 사인 법칙부터. 알파 마주 보는 변 1이고요. 세타 마주 보는 변 여기니까 이거는 사인 법칙으로 합시다. 사인 알파분의 1은 뭐가 되죠? 사인 세타분의 루트 3분의 2가 되고, 근데 사인 세타 값이 얼마? 여기 있잖아요.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2 루트 2에요. 자, 그럼 요 2는 지울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루트 3도 지울 수가 있겠네.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사인 알파 값은 뒤집어주면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제곱했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CAD는 이쪽 삼각형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죠. 물론 코사인 법칙 갖고 해도 돼요. 이미 지금 세변의 길이가 나온 상황이고 베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갖고 해도 되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베타가 찍으시고 끼고 돈 거 2 곱하기 루트 3분의 2와 2분의 3, 그리고 이쪽에 제곱해주면 3분의 4 플러스 4분의 9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분자는 뭐가 남나요? 여기가 지금 2가 되니까 3분의 4 더하기 2죠. 그러면 3분의 6, 3분의 10이 될 거고, 여기는 요 2하고 지워지고요. 루트 3분의 6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계산해주면 18 루트 3, 18분의
10루트 3이 되고, 약분해주면은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약분하면은 3이 아니라 2로 약분해야 되죠.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저분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맞나요?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된 거죠. 코사인 베타가. 그럼 이거 여기를 제곱을 해주면은 81분의 얼마입니까? 81분의 75가 되죠. 그럼 사인 베타 제곱은 얼마가 돼? 사인 베타 제곱은 81분의 6이 나오는 거죠. 뭐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이게 81K니까. 그래서 여기가 81분의 6이다. 81을 곱해주시면은, 여긴 81 곱해주면은 54가 남고요. 81 곱해주면 6이 남으니까 이렇게 60.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사인 법칙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조금 지저분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필요한 것만 살려놓겠습니다. 필요한 게 뭐였냐면, 요 길이가, 우리 이쪽 AD 볼 거니까, 아까 여기가 1이고 1이었기 때문에 여기 알파면은 여기도 알파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 요 길이가 아까 2분의 1,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 요 길이가 2분의 3, 우리가 구하는 베타는 여기. 그러면 어떻게 사인 법칙을 쓰느냐 하면은 이쪽에 여기서 사인 베타분의 마주 보는 거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이쪽 사인 파이 빼기 알파분의 마주 보는 게 누구야? 2분의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크로스로 곱할까요? 2분의 3 곱하기 사인 베타는 2분의 1, 이거 사인 알파랑 똑같죠? 그 2는 지워질 거고, 사인 알파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3분의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 그러면 사인 베타가 어떻게 돼요? 사인 베타는 9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사인 베타의 제곱은, 여기 8이 나오는데? 정보를 잘못했다. 잠깐만. 이게 사인 세타죠. 이게 뭘 쓴 거야? 사인 알파, 여기. 사인 알파 구해놨죠. 3분의 2. 정신이 없네요. 이거 3분의 2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3분의 2. 이거 9분의, 이게 좀 잘못 지었죠. 여기,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자, 여기부터 보면은, 자, 어떻게 됐나요? 2분의 3 사인 베타는 2분의 1 사인 알파랑 똑같고, 이거 제곱한 게 3분의 2였지? 아이고, 참, 씨. 자, 마지막 마무리 집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루트 3분의 2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을 지워주고요. 그럼 사인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베타는 3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자, 제곱해 주시면은 27분의 2가 돼요. 3 곱해주면 81분의 6이니까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일단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다. 자, 내가 마음이 급했고 저거 틀리네. 그 다음에 21번. 자, 이거는 이제 끝내버릴게요. 세 문제 남았으니까. 자, 21번 고정시키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절대값 A1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요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6하고 8이 있으니까 등차절이란 말이 있고, 몇 가지 좀 알아냅시다. 일단 6하고 8이 있으니까 n에다 6을 한번 넣어봐요. 그럼 뭐가 성립하죠? A6, A8은 A6 곱하기 A7이야. 이거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A6, A8 빼기 A7 요 식이 되면서, 근데 등차수열이라며. 이거 D예요. 그러니까 A6 6항 곱하기 공차한 것이 음수다. 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에다 7을 넣어봐요. n에다 7을 넣어주면은 A6, A8 적다 A7, A8 이렇게 되고, 자, 이쪽을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A6 빼기 A7 그리고 여기가 A8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또 이렇게 음수가 됐고요.
여기 또 뭐가 돼? 이건 마이너스 D가 되겠죠. 마이너스 D 곱하기 A8이 음수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D제곱에 A6, A8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D가 0이어서는 성립할 수 없는 식이고요. 그렇죠? D가 0이어서 성립할 수 없는 식이고, 그러면 D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이게 음수죠? 그러면 A6, A8이 뭐가 돼야 돼?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된다. 일단 이걸 좀 알아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알아낸 건 뭐냐면 A6과 A8을 곱한 게 음수다. 또 어느 정도 직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아무거나 연달아 두 개를 곱해서 항상 작다는 얘기는 이게 음수 아니고서 성립할 수가 없겠죠. 내가 뭐 약간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해졌고요. 자, 문제는 이 곱한 게 음수야. 그러면 이게 A6하고 A7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7이 있는 게 아니고 A8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면 양수가 돼야 되죠. 근데 A7이 애매하단 말이야. A7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음수일 수도 있고, 또는 A7은 중간에 0이 돼도 되죠. 그러니까 음수거나 0 이렇게 할까요? 음수거나 0. 여기 마이너스일 때 반대로 뭐가 돼요? H는 양수일 수도 있어요. 양수이거나 0. 이게 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A6이 플러스이면은 이거 마이너스가 돼줘야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거나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성립하겠다. 자, 이때에 대해서 이제 모든 항이 정수, 그럼 공차도 정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시그마죠. 요 내부 자리가 AK가 양수면은 2AK가 되죠. 일반항이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고, AK가 음수가 되면은, 0도 마찬가지죠. 0은 0이니까. 0이 된다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계속 음수 오다가 양수로 바뀌는데, 그럼 뭐야? 계속 이게 뭐가 되죠? 0, 7항까지 0인 거죠. 0, 0, 0, 0, 0, 0 되다가 합쳐주면 여기 뒤에 거부터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부터 2배의 A8, 2배의 A9, 2배의 A10 이렇게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된 거예요? 30이 됐다 이 뜻이거든. 그럼 이 경우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이 2 나눠주면 15예요. 자, 그럼 요거는 여기가 등차설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거에다 3배 해주면 돼요. 3개 있으면. 이유는 등차 조항 때문에 2개 더하면 뭐가 돼요? 2A9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A9가 3번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15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A9가 5가 됐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결국 뭐가 있냐면은 이거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요. 경계에서 바뀌는 부호 바뀌는 부분이 여기겠죠. 여기가 중요한 거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A9가 5라는 거. 이 두 개 갖고 일반한 걸 공차 찾아낼 수 있어요. 자, A7은 뭐가 됩니까? A7은 A 더하기, 그러니까 A7이 첫 번째 조건이면 A7이 뭐야? 0보다 적거나 같은 상황이죠. 그럼 A 플러스 6D가 이렇게 되는 거고, A8이 양수니까 A 플러스 7D가 양수인 상황이다. 근데 A9가 5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A 플러스 8D가 5가 된 거지. 그러면서 A를 없앨 수 있겠죠. A는 뭐가 돼? A는 5 마이너스 8D가 돼. 그럼 여기는 5 마이너스 8D 플러스 6D니까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5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8D 뺐으니까 D가 되겠죠. 이건 0보다 커야 돼. 여기 풀어주면 D 값은 이 조건에서 5를 못 넘어가고요. 저쪽에서 2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공차 D가 정수가 된다고 그랬죠. 3 또는 4가 돼요. 그럼 밑에 일반항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A가 5 빼기 8D였죠. 그럼 여기서 8을 곱하고 5에서 8 곱하고 빼려 되니까 5 빼기 24 마이너스 19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 8 차이 났겠죠. 여기서 8 곱하고 32 5에서 3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될 수 있는 값은 절대값의 후보는 최대값이니까 19하고 27이 나왔는데 일단 이게 더 절대값이 더 크겠죠.
첫 번째 후보는 27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은, 이 부분을 지우시고, 두 번째 작업은 두 번째 칸을 봅시다. 두 번째 칸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은 A7부터 양수거든? 그러면은, 이 앞에 거, 아까 음수되는 건 다 0이 됐고요. 2배의 A7, 초록색으로 합시다. 2배의 A7, A8, A9, A10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이게 30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은 15가 되겠죠? 자, 요거는 뭐 등차 중앙 선질 0이 그렇고 먹지로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합시다. 일반항으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A로 시작하니까 4A가 될 거고 이게 6D, 7D, 8D, 9D 이렇게 나오겠죠? 15, 15니까 이거 플러스 30D예요. 그게 15가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죠. 좌변은 짝수, 우변은 홀수. 이거 만족하는 정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탈락. 그 다음 세 번째 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에가 양수니까 A6까지 두 배가 되는 거죠. A1부터 A6까지 두 배가 되고 뒤엔 다 지워졌어요. 이렇게 30. 요거 지워주면 15. 이것도 항이 짝수라서 안 되겠네요. 자, 볼까요? 이거 일반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몇 번 나와요? A가 짝수랑은 상관이 없네요. A가 6개 나오네. 6A가 나오고 그 다음에 A1은 D가 없고 그 다음부터 D부터 시작을 해갖고 5D까지 있으니까 15D가 되네.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5가 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아까 했던 작업 비슷한 작업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부호바뀌는 데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A6 그럼 A 더하기 5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7 A 0보다 큰 거죠. 이거는 그보다 안 들어가죠.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지. A 플러스 6D가 보다 적거나 같고. 그럼 A가 필요하네요.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6으로 나눠주면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D가 되니까 자, 여기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에 플러스 5D를 하니까 2분의 5D. 이것이 0보다 크고요. 이쪽은 뭐가 되죠? 이쪽은 2분의 5에다가 6D를 더해주는 거니까 6D는 얼마냐? 2분의 7이 되나요? 2분의 7D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방향이 반대죠. 자, 그러면 D의 범위가 어차피 2는 지워도 되고요. D의 범위가 크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가 나오고 이쪽에서 넘기면 마이너스 7분의 5보다는 적네요. 자, 근데 이 안에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거 탈락이 된다. 자, 마지막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은 요 네 번째 케이스는 자, 이번에는 A7까지 양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A6까지가 아니고 A1부터 A7까지가 이 두 배가 되고 나머지 다 지워지는 거죠. 이러고 얼마가 된 거예요? 요러고 30이 된 거예요. 그럼 지워주시면 15가 된 거고 자, 이건 홀수죠. 가운데 누가 있어요? A4가 있죠? 그거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A4가 7개 있는 거랑 역할이 똑같다. 그럼 7A4가 15가 돼야 되는데 이거 A4가 정수가 아니잖아. 모든 항이 정수랬는데 역시 탈락. 자, 나머지 셋은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절대값, A와 최대값 처음에 했던 거기서 남은 27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이것도 조금 그냥 귀찮게 하는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어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면 fx, gx 이렇게 주어졌다. 자,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얘가 몇 차 함수이며 그 다음에 그 최고차항 개수가 뭐가 되는지 요거에 나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다른 간단한 방법이 없다면 이거 구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가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런 거보다 할 수밖에 없겠죠. 라지 g는 이제 g를 적분한 거라 그랬고 나에서 할 게 많죠. 자, x 1 넣어보고 싶죠. f1은 적분한 건 0이고 이쪽 뒤에서 1 넣어주면은 6 나오죠. 그 다음 미분하고 싶네. f'x는 그 다음에 이거는 gx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1이 음수이고 g0은 나중에 적분산수 구하러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어차피 fx는 알아야지만 fx를 구해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fx와 여기 또 g도 있기 때문에 fx와 gx를 구한 다음에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일단 fg 구하는 데 집중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밑에 거는 무시하시고 여기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차수부터 찾아보자고. 차수부터. 자, f를 기준 잡아도 되고 g를 기준 잡아도 될 텐데 뭐 f를 기준 잡아봅시다. 자, f가 만약에 n차면 여기다 쓸게요. 자, fx가 만약에 n차식이다. 그럼 x의 n승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김에 그냥 초고차까지 잡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f'이 gx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있겠네요. fx가 ax n승 이렇게 나간다면은 gx는 어떻게 나가야 돼? gx는 미분한 게 gx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차는 요거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n a x의 n-1승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일단 딴 거는 무시하고 요거부터 한번 해결하자고. 자, 그러면 이쪽 식에서 f랑 g를 곱했어요. f를 g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n a 제곱에 x의 2n-1승이 되죠. 자, 그거를 미분했어. 그러면 최고차가 어떻게 돼요? n 나오고 2n-1 나오고 a제곱 상수고 차수가 줄어서 2n-2승 이렇게 나가죠. 이쪽이 좌변의 최고차예요. 자, 우변을 보게 되면 gx는 이거 적분한 거니까 요거랑 요거 f'x는 누구랑 차수가 똑같아요. 이게 g랑 똑같은 거니까 최고차가 얘죠. 그러면 여기는 앞에 18이 있고 gx는 이거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na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돼. 차수부터 같아야 되는 거니까 2n-가 n이 돼야 되나요? 2n-가 n이 되는 방법은 n이 뭐가 되면 돼요? 2가 돼. 아, 그러면 fx는 2차 함수고. 그리고 여기가 지워지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면 n 값 나왔죠. n이 2니까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1 a 제곱은 여기가 18이 있고요. 곱하기 a. 그러면 여기 2하고 이거 지워지죠. 그러면 여기가 9가 남고 그 다음에 요 a가 여기가 이놈은 3이죠. 제가 좀 집중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3도 지워지면서 3만 남죠. a가 최고차 계수이기 때문에 0일 일은 없고 a 값이 얼마가 되니? a 값이 3이 된다. 자, 그러면 fx가 일단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걸 알아.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gx는 6x로 시작하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좀 필요한 거 내비두고 나머지는 지웁시다. 마찬가지로 좀 간단히 좀 하고요. 그러니까 fx가 뭐라고 나가요? 3x 제곱으로 나가고 얘는 어떻게 나가요? 6x하고 나가. 그러면 조금 적어주면 f1이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을 그냥 ax라고 놓고요. 자, 여기 b라고 놓을 건데 1 넣으면 6이 돼야 되거든. 1 넣으면 6이 되려면 이거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쪽에 1 넣으면 6이 나오려면 3-a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야 1을 넣어주면 여기 6 되고 a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gx는 f'에서 18을 빼주면 돼요. f'x가 지금 얼마냐면 6x 플러스 a니까 거기에서 18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6x 플러스 a 빼기 18 이렇게 나오겠죠. a 빼기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미지수가 a밖에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결국 이 다른 차수의 항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 여기 둘이 곱해봅시다. f랑 g 곱한 거죠. f랑 g를 곱해주면은 3x 제곱 ax 플러스 3-a 하고 6x 플러스 a 빼기 18 이렇게 둘이 곱한 거거든. 자, 곱한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자, 18배의 gx. 자, 이 라지 gx는 뭐야? 이거 제 적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3x 제곱 더하기 a 빼기 18의 x 0 넣으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2f'x. 그러면은 f'x가 요거니까 여기다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gx, gx가 이거니까 12x 더하기 2a 마이너스 36 거기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f 프라임이 gx 플러스 18이니까 18 더해줘야 되겠죠? 2배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면 되겠네요. 아이, 뭐 이렇게 어렵게 했어? 쉽게 합시다, 쉽게. 여기 fx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 자, fx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미분하고 이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x 플러스 a죠. 그러니까 2배 했으니까 어떻게 되니? 12x 플러스 2a 됐고, 뒤에 22가 있네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쪽에, 지금 최고차 비교했죠. 여기 2차항 계수가 미분한 거가 여기 1차항 계수가 될 거다. 또는, 여기 1차항 계수, 좌변의 1차항 계수가, 좌변의 1차항 계수 누구야? 좌변의 1차항 계수는 AX하고 이렇게 곱한 거고,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1차항 계수인데, 그거를 미분하면 여기 상수항이 돼야겠죠. 그러면 뭐 1차항 미분하면 바로 계수가 상수가 되니까 더 조절할 것도 없네요. 다시 말해서, 이쪽 1차항 계수, 좌변의 1차항 계수와 우변의 상수항 1차겠죠? 이거 미분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1차항이 누가 나옵니까? 6a가 한번 나오고 3-a 곱하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이거 정신이 없다. 이거 집중이 떨어질게. 다시 한번. 자, 1차항 a하고 요거죠. a하고 요거 a하고 a-18 플러스 상수항 3-6이죠. 그러니까 6배의 3-a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1차항 계수가 미분하면 상수항이 되니까 이쪽에 상수항 누가 있나요? 앞에 18이 있고요. 여기 1하고 22하고 2a 얘네가 있죠. 나머지 x가 있으니까. 그럼 2a 더하기 2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여기 a 제곱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a가 있고, 여기서 이게 얼마냐? 6하고 18이면은 36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그럼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18a와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여기서 36, 그럼 마이너스 60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가 지금 18을 나오죠. 이거 상상하고 18 곱하기 3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18 빼기 18 곱하기 2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18 곱하기 22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뒷부분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18 곱하기 22로 봅시다. 자,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걸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22, 18이 3 곱하기 6, 그러면 이게 6 곱하기 3 곱하기 22에는 뒤쪽 붙으면 66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문자 하나로 줄인 대신에 좀 나중에 인수분해 좀 귀찮네요. 6 곱하기 66이야. 6 곱하기 66. 6 곱하기 66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풀어주면 A값이 뭐가 나와요? A값이 마이너스 6이 되거나 6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G1이 0보다 적다고 그랬어요. 아까 GX가 이거고, G1 값은 저기다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6 더하기 A 마이너스 18. 그래서 A 마이너스 12가 돼. 이게 음수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66은 안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길고 긴 여정 끝에 fx를 다 구해냈어요. 근데 그러면 자, 여기다 적어주면 이 부분이, 아이고, 자,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지웁시다. 자, 뭐가 나온 거죠? fx는 여기서 fx가 나온 값은 a가 6이 나왔기 때문에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 값은 자, 이쪽에서 a가 6이 나왔기 때문에 6x 마이너스 12. 자, 이것 빼고는 다 지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G4를 구해야 되겠네요. G4가 얼마예요? G4가, 맞죠? G6은 얼마고 G4는 얼마야? G4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6은 얼마예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36 빼기 24가 되겠네. 자, 이제 잘못됐네요. 내가 좀 되돌리게 됐더니 계산을 잘못했네. 이게 아니죠. 아이고, 참. 집중력이 엄청 떨어졌어, 내가 지금. A가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fx를 다시 적어야 되겠죠. fx가, A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여기 3x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고,
gx 값이 얼마입니까? 6x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6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G4가 6세 0이 되고 G6이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 지웁시다. 자, 그러면은 식이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계산만 좀 해주면 되는데, 자, 계산만 해주시면은 일단 여기 fx가 좀 이렇게 표현됐는데, fx 잠깐 다시 볼까요? fx가 3배의 x 빼기 1에 제곱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남지. 그럼 여기 hx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hx는 이때 거는 그냥 그대로 3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x가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를 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3배의 x 빼기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에다 플러스 11 해주면 플러스 9가 되겠죠. 어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뭐야? 두 칸 옮기고 6칸 옮기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어떤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요거 먼저 잘 그려주면 되겠어요. 여기만 조금 자세히 보면은 두 칸만 좀 자세히 그립시다. 두 칸만 자세히 그리면 0, 1, 2가 있을 때, 자, 0부터 1까지는 요 그래프야. 자, 이거 좀 봅시다.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6이 되나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6,9 여기가 꼭지점이냐, 꼭지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잠깐 식을, 아이고 미치겠네요. 플러스 9였죠? 6이 아니고 여기가 6으로 끝나는 거지.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뒤집고 11 더해주면 여기가 6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이게 1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안 이어져 갖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다시 보시면 이제 0일 때 3이 되고 1일 때 6이 되는 그래프고, 이건 처음엔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이거 3,2 꼭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두 칸 가고 6칸 올라가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계속 딱 길이가 이 차가 6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2부터 4까지는 좀 올라가서 이렇게 6칸 올린 것에서 요 모양이 반복이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럼 몇부터 몇까지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가 0이고 10이니까 이거를 10이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좀 조금 줄여서 그려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Y축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1시간 넘으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네. 요렇게 되고요. Y축, 요렇게 X축 그립시다. 그리고 2, 4, 6, 8, 10, 이렇게 많아요. 10 이렇게 되시고, 시작이 3에서 시작을 했죠. 이제 3에서 시작을 해갖고 9까지, 여기까지 9를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 하다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부터 6칸을 올리게 되면은 어디까지요? 9부터 1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중간을 좀 잡고 볼록, 오목. 자, 그 다음, 그러니까 2, 4, 6, 8, 10, 10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어디까지 올라가? 또 6도 해주니까 21까지 올라가요. 자, 8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6도 해주니까 27까지 올라가고 12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서 또 6도 해주니까 33까지 올라가고 12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39까지 올라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밑에 넓이 구하라는 거고요. 자, 이 넓이는 결국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이게 어차피 여기 이렇게 꼭지점끼리 연결해 버리면은 상하가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뾰족 튀어나온 거 잘라다 갖다 채워주면은 이거 직선과 똑같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쭉 가갖고 결국 이 사다리꼴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럼 요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요 12를 보면 되겠죠. 12. 그 다음 여기 윗변 3, 아랫변 여기가 39 이래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6 곱하기 42가 되고요. 그러면 240과 12를 더해주면 252가 이 부분의 적분값이 되겠다. 자, 마지막 28번 봅시다. 자, 28번. 일종의 이제, 뭐죠? 모평균과 표본평균, 그거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 분석을 해보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 그리고, 뭐 하자고 그랬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3 또는, 3으로 나는 나머지가 0이면 그랬으니까 뭐야? 주사위 눈은 3 또는 6이 나오면 되고, 그때 1번 공과 3번 공을 꺼내겠다. 그리고 보시면 나중에 꺼낸 두 개의 공을 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합을 x라고 해주면 x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이라는 얘기는 주사위에 서 1 또는 4가 나오면 되는 거고, 이때 합은 1번 공하고 5번 공이니까 6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2하고 5가 나오게 되면 3번 공하고 5번 공이니까 합치면 얼마가 되죠? 8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걸 두 번 반복한다고 그랬거든. 두 번 반복해서 평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기 전에 그냥 있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집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 6, 8. 자,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은 뭐 전부 다 3분의 1이겠죠. 자, 결국은 4번 공, 6번 공, 8번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내는 거. 반복한다는 것은 보고원들 두 개 뿌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모평균 간의 관계를 알아도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시키는 데 다 구해도 큰 차이가 없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나올 수 있는 게, 값이 두 번 반복하는 거니까, 4, 4 나올 수 있죠. 4, 6 나올 수 있지. 4, 8 나올 수 있죠. 처음에 6 나오고 4, 6 나오고 6, 6 나오고 8. 그 다음에 8 나오고 4, 8 나오고 6, 8, 8. 이렇게 9개의 표본이 가능하고, 평균을 보면은, 처음에 여기, 요거는 평균이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둘의 평균이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셋의 평균, 4, 8, 6, 6, 8, 4의 평균은 6이 될 거라고. 그 다음 8, 6과 6, 8의 평균이니까 7이 될 것이고, 8, 8, 가장 큰 게 8이 되겠죠.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선할 확률이 9분의 1이고, 전부 다 한 팀당 9분의 1인데 두 개씩 나왔으니까 9분의 2, 세 개 나왔으니까 9분의 3, 두 개 나왔으니까 9분의 2, 한 번 나온 거니까 9분의 1. 이렇게 정해졌다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문제는 그냥, 이거 안 보고, 그냥 여기만 보고 풀어도 돼요. 여기만 보고, 평균하고 분산 구해도 뭐 큰 탈이 없고, 뭐 조금 재주를 핀다고 한다면은, 뭘 알고 있죠? 우리가? EX바는 뭐랑 똑같아요? 우평균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평균하고 이거 평균이 똑같아요. 구한다 많아져. 6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VX바는 어떻게 되죠? n분의 1 VX가 되고, 이 VX는 여기도 편하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편차 제곱의 합인데 X 빼기 N 평균이 6이기 때문에 여기 편차가 마이너스 2, 제로 2예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해주면 4가 되겠죠. 3분의 4 더하기 0 더하기 또 3분의 4가 되니까 여기 분산 금방 구할 수가 있고 N은 표본의 크기인데 두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두 개 뽑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 자리에 2가 온다고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6이고요. A 값이 6이고 B 값이 3분의 4니까 3B를 해주면 4가 되는 거지. 근데 이 표가 필요했던 이유는 X바가 4, 5, 6이니까 이쪽에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요 세 군데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9분의 1, 2, 3 더해주면 9분의 6이 되면서 정답은 3분의 2 지워졌는데 여기가 정답이 되겠다. 자, 조금 더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끝났죠. 끝.